직접 운영하시는 그 규모도 여쭤봐도 될까요? 규모는 세 자릿수 억대. 네네 아니구나 네 자릿수구나 그러면. 아. 네, 이 얘기는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적이 없어. 사실은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요. 아직 뿌리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기업들은 지금 어느 섹터인지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팀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강북센터로 갑니다. 오, 투자증권? 예. 기관 아닙니까? 그곳은 바로 기관 아니에요? 기관 맞지 않나? 엄청 큰 돈 굴리신다고 들었는데 거길 뭐 어쩌다가 어떻게? 강북 지점장님이신 증시 각도기님을 한번 제가 섭외했습니다. 가기사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Thanks God, it's Friday. 맨날 나 출근하면서 진짜 맨날 보는데. 우리 너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또 여러 섹터들 모든 나라 증시들을 계속 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게 없단 말이야. 원래 평소에 기업 탐방도 엄청 많이 하죠. 그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아니 또 어떻게 섭외를 또 병기 씨? 병하 점점 나아지는 모습 좋아요. 아주 아싸, 칭찬해요. 첫 칭찬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가보자. 가보자.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이거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잘 나와주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시각도기 TV 채널의 각도기로 있는 증시각도기 곽상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도권에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강북센터에서 지점장 역할을 맡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잘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잘리더라도 이상 없는 삶을 만들려고 열심히 투자 중에 있습니다. 저희 증시 각도기 채널을 통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아니 잘 몰라요. 돈깡 채널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고 사실 우리 돈깡 민우 처음 할 때보다 내가 훨씬 유명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깡이가 훨씬 유명하고 저는 이제 소수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각도기님께서는 항상 이제 아침에 전일 미국 증시 마감 그리고 저희 한국 장이랑 끝나면은 한국 증시 마감 또 중국 증시 마감 이렇게 하루에 3편을 고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이제 막 주말마다 촬영해 주시는 걸로 섹터별로 또 다뤄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이 하루에 하나 올라가기도 정말 어려운데 매일 하루에 3편씩 꾸준하게 달려나가시는 모습 보고 되게 좀 솔직히 내용적으로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던 일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2019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1년 동안은 팟빵, 팟캐스트에서 오디오 방송만 하다가 유튜브를 2019년 1월 22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새롭게 기존 팟빵과는 다르게 새로운 인력으로서 거기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 해외 시장의 정리를 아침에 해드렸어요. 제가 출근 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했고 그다음 유튜브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 쌍방울 교통도 잘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미래가 있네 하고 해서 초반 한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가 한 60만 될 때까지 제가 1등 패널이었어요. 와우. 네, 왜냐하면 제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하고 조금 요즘에 이제 IPO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느낌에 그때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독자 노선 걸을랜다. 이 얘기는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적이 없어. 지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전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나와서 독립적으로 그냥 유튜브 채널 사람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향 맞아요. 제가 E형이에요. E형. MBTI. 네, 외향적이시군요. 예, 그래서 재밌네. 이러면서 하게 되었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전문 분야라서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이걸 하시려면 되게 힘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소재가 끊길 날이 없어요. 소재가 끊긴 날은 주식시장에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슈카처럼 물속에 있는 무슨 스폰지 같은 걸로도 만들고 역사 뭐 전쟁 난 것도 땡겨서 만들고 이러면 못 만들죠. 그렇게 힘들어서 못 만들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매일 매 증시 끝날 때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저희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증시각도기님 채널을 보면은 많이 익힐 수 있지만 저희가 따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혹시 이런 요소들을 직접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리고 좀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버핏 할아버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금리를 보세요. 금리요. 금리를 나와 은행 간의 관계에서 보세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당연히 이자가 높으니까 은행이 더 많이 벌지 않을까요? 네. 우리 돈깡채널 많이 훈련되셨네요. 은행이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 나는 나지만 대중의 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한테서 은행으로 돈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내가 쓸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요. 물건을 못 사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예를 들어 금리가 1%야. 그러면은 그냥 빌려보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돈을. 그죠? 그리고 흔쾌하게 빌려줘요. 금리가 낮아지면 보통 또 대출의 조건도 약해지니까 돈을 빌려줘. 그럼 은행에서부터 제가 돈을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잖아요. 흥청망청하게 되지. 예를 들어서 붙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10억 나한테 땡겨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로 10억 땡겨줘. 뭔가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하고 싶죠. 뭔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던가 차를 사보고 싶다던가 놀러를 가고 싶다던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던가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시중으로 많이 나오면 돈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자꾸 내 주식 올라? 안 올라? 떨어져? 올라? 떨어져? 이렇게 보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시중에 돈이 많아져? 적어져? 하는 이 금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봐요. 증권사 직원들 잘 안 봐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증권사 직원들도 유튜브 보고 다시 서로 이렇게 순환적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금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국은 직장인분들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다. 그렇죠. 나만 잘 될 거야 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나는 달라. 나는 슈퍼맨이야. 나는 어벤져스야. 어벤져스한테 당하는 인물은 될 수 있죠. 나는 어벤져스가 아니라는 점. 그걸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항상 이제 장을 리뷰해 주시잖아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을 만약에 좀 짧게 한번 리뷰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갑자 도생의 장이죠. 개인의 거래 비중이 70%가 훨씬 넘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 펀드하는 기관들이 오래도록 수익을 제대로 못 냈어요. 그러니까 5년 맡기고 10년 맡겼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에이씨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네 하고 직접 뛰어들었고, 그다음 또 하나 20년에 이제 코로나 장세 때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막 주가가 올라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들을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접 더 뛰어드는 촉매가 됐죠. 그게 개인들이 안 그래도 너무 각박한 거야.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돈강 채널을 많이 보시는 젊은 분들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나 교육도 많이 받았고 나 귀한 집 자식이야. 딴 건 몰라도 엄마 아빠는 나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나 좀 귀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허드렛는 일, 내가 보기엔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 아니면 나 10만 드는 일, 이거 해야 되겠어? 나도 품위있게 살고 싶어. 학교 다닐 때처럼.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주식시장 쭉쭉 올라가는 거. 야, 2차전지 봐라. 5배 올랐네. 로봇 봐라. 3배 올랐네.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니까 저게 내 밥인 것 같은 거죠. 내 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개인들이 추구하는 성향의 단기 고수익 추구 현상들이 요즘 나타난 한국 증시의 아주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런데 단기 고수익에 되게 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으로부터 좀 초연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자기 인식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외쳐가야죠. 나는 호구다. 이렇게 외치고 한번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고? 해봐. 근데 여러분의 상대가 누구냐면 AI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아주 전략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매매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데, 저는 약간 증권회사 직원 중 규모가 큰 고객 자산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꽤 많아요. 수백 명의 자산을 제가 한꺼번에 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주문이 다량 주문이 많거든요. 근데 주문을 내면 중간에 주문이 다른 놈이 잘라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짧은 텀 사이에 개입을 해버린 거군요. 기계의 1초는 나의 1초가 다르다. 누군가 알고리즘 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백 건의 주문을 한꺼번에 넣거든요. 근데 그게 체결되는 한 1초 걸려요. 수백 건의 주문이 체결되는 1초가 걸리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만주를 사겠다 하고 주문했는데 3,000주만 사주고 7,000주, 만주를 보고 만주를 넣었는데 만주가 안 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이제 거래가 활발한 주식의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이걸 보면서 뭐 느끼냐면 저 뒤에 기계가 있네. 분명히 내 주문낸 걸 딱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터치를 해갖고 따먹을 수는 없는데,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닌데 저거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 저만 그러겠네요.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은 단타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상대편 누구냐면 AI야. 그거를 위해 프로그램된 걔네들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겁주는 거 아니고요. 겁주는 거 맞다. 왜냐면은 좀 겁 좀 먹어야 돼. 왜냐면 처음 들어올 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아니죠. 자기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몹쓸 인간이야, 나는 잘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되면 우울증 빠져서 죽어요, 사람이. 이 자정작용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좋게 봐.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더 좋게 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나 잘생겼잖아, 나 예쁘잖아, 이러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될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든 거야.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넌 못 났어 이런 분들은 열등감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분들 몇 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자기를 좋게 보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향이 있어. 자기 긍정 편향이 있으니까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잘 되죠. 남의 밥으로. 남의 밥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실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를 고민하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것만 깨달아도 많이 나아져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AI도 상대해야 되고 자기 편향 때문에 잘못 확신을 가져서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중들이 꼭 투자를 해야만 되는 시대잖아요. 저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겁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다 올 건데 AI 시대가 오면 과거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하루에 3시간 정도를 노동하면서 지내는 시대가 올까요? 인간의 노동은 똑같고 기계를 가진 사람만 더 부자가 될까요?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면 기계를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지만 개인들이 일하는 시간은 조금밖에 안 줄 거예요. 그럼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더 크게 나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하면 살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살기가 더 힘든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몸으로 느끼니까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왔고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세상이냐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겨우 내가 밥만 먹고 살고 예를 들자면 나의 품위를 지키는 거주지는 집과 취미생활과 문화생활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쪼들리고 부담되고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갈등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뭔가를 다른 일로 추구하게 되죠. 내 월급으로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다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한번 시작하고 근데 안 다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를 찾아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네. 직접 고객 자산을 주문도 넣으시면서 운용하신다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운용하시는 그 규모도 여쭤봐도 될까요? 규모는 세 자릿수? 세 자릿수 억대. 네. 아니구나. 네 자릿수구나 그러면. 네 자릿수. 그럼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려면은 네. 되게 다양한 섹터로 분산으로 좀 구축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겁이 많아서 군사를 많이 시켰는데요. 굳이 군사를 많이 시킬 필요는 없어요. 정말 기업에 대해서 자신 있고 정확하게 분석하면 개인들은 한 종목으로 뿌리를 뽑는 것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업에서 내가 뿌리를 한번 뽑는 거지. 그게 좋아요.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어요.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고 아마 코스닥 시장 수익률도 조만간 상회하게 될 것 같아요. 고객 평균이. 근데 그 이유는 제가 2년째 들고 있는 주식이 이제서야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그 종목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2배가 올랐지만 아직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뿌리 근처도 안 왔거든요. 와.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기업과 그다음 충분히 분석하고 내가 진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아직 이 기업이 비싸지 않아. 이런 값이 다 플러스 더하기 해서 제대로 다 오케이가 된다면 굳이 많은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의 잘못된 억측 있잖아요. 야, 이 기업 잘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값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미래가 이익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건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너무 높아. 그것도 값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상태가. 예, 이미 비싼 상태는 그건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쉽게 큰 수익을 얻으려면 여러분 5배, 10배짜리 수익을 얻으려면 지금 비싸면 안 돼요. 그런 주식으로는 2배에서 5배씩 뿌리를 뽑는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2차 전지로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네, 욕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아니 나는 그게 이 사람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서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제가 2차 전지 문제를 제기한 건 셀업체들이었어요. 셀업체들이 너무 비싸게 상장됐다. 너무 비싸게 상장돼서 먹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른 뭐 양극재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회사 성장했죠. 그거는 뭐 다양한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언제 갖냐면 바닥에서 5배, 10배 올랐을 때 관심을 가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남의 떡이야. 이미 남의 떡이니까 남의 떡 좋아하다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내려면 지금 많이 오른 주식은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5배, 10배 오르려면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제 막 2배가 됐는데 아직 뿌리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기업들은 지금 어느 섹터인지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군요. 네. 제약바이오 많이 잘하신다면서. 공부 좀 열심히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쉬는 날이 아니면 사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계속 쏟아져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 정보들 중에서도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랑 아닌 정보들을 좀 가리는 스킬이 또 있을까 싶어서. 그거는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시장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는 여러분의 수익률에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세상 돌아가는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야 이번에 뭐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침체에 빠져 안 빠져? 뭐 그럼 경기가 계속 좋아져 안 좋아져? 한국은 수출이 좋아져 안 좋아져?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내가 이미 들어왔던 거라서 여러분들의 뇌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한데 이미 들어오고 익숙한 거는 잘 들려요. 그래서 편해요. 그리고 재미도 좀 있으면 더 재밌어요. 익숙한 거 편한 게 재밌으면 완전 재밌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했을 때 성장하는 쪽에 내가 같이 있어야만 돈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시를 잘하면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짱 아니에요.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둔 사람들은 그 성장할 업종과 성장할 기업을 분간할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직접 회사를 창업하거나 가게를 창업하고 다른 사람이 내 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 관점으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막 해도 쿠팡 같은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고 죽어도 계속 성장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던 뭐 예를 들어 여행, 항공 이런 업종들이 수익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슈를 따라서 저 이슈를 따라서 하는 거는 하루짜리 그 스케일핑은 그게 맞아요. 그 이슈 뜬 거를 따라서 움직임을 따라잡는 거니까 그거는 젊으신 분들은 가능해. 또 늙으신 분은 해보세요. 안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 하다 보면 중간에 입에 단내 나고 쓰러질 거야. 진짜로 힘들어요. 이게 올라가 내려가 이 감을 잡고 탁탁탁탁탁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이건 40 미만 30대까지의 영역이에요. 사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명대로 못 삽니다. 빨리 죽어. 중간에 급사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스케일핑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60 이상 몇 명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분이 거의 없네요. 없어요. 한두 명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숨어 있는 사람 좀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그냥 편안하게 좀 투자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이 회사 성장한다 해가지고 담아놨다가 뭐 한 1년 2년 있다 조금 먹고 뭐 수익 나서 뭐 청산하고 또 그런 기업 찾아서 넣고, 이런 기업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서 투수록 빽빽이에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 중에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잡아서 투자를 하는 건 스케일핑에서는 맞지만 이건 정말 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체력이 있는 사람들 한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방법이 무언지를 빨리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뭘 좋아하느냐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 내가 몸에 좋은 음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햄버거가 너무 좋은데 나한테는 햄버거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되게 싫어하는 생선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듯이 투자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 그게 더 먼저다. 그게 중요해요. 자꾸 사람들이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장담하건대 밖에서 찾다가 답이 안 찾으면 돌고 돌아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막 뿌리 근처로 왔다고 말씀해주신 섹터는 제약바이오로 꼽아주셨는데 혹시 그거 말고도 좀 지금 굵직굵직하게 좀 많이 담고 있는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신 섹터들도 있을까요? 일단 뭐 전기전자가 제일 많죠. 이거는 반도체를 포함한 내용들인데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 전기전자 반도체가 좀 어렵잖아요. 공부하기는. 그렇다고 이거를 제외하시면 안 돼요. 비중을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다음 그 밑에 전기라든가 이런 LG전자 이런 회사들하고 쭉 다 해보시면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뭐 3분의 1 막 3분의 1 넘죠. 넘죠. 삼성전자 거의 3분의 1이니까. 다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에요. 그럼 뭐냐면 전기전자를 무시했어. 그러면 나는 반쪽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한국 주식이 지저분하긴 하지만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멀쩡했던 회사가 죽었다가 죽었던 회사가 벼락같이 좋아져요. 왜? 경기 순환형이라서. 전기전자도 반도체도 모두 경기 순환형이잖아요. 분명히 21년도 중반에는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근데 22년도 후반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마 24년 어디쯤 되면 내가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굴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굴곡이 죽었을 때 남들이 모두 버렸을 때는 잘 진입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회사 꾸준히 잘 돼. 그러면 이 회사에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2년 3년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굴곡이 심한 업종은 뭐냐면 작년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때 인텔보다도 매출가액이 더 컸어요. 그래서 최고의 회사. 갑자기 쑥 해서 순위에도 둘둘둘둘 떨어지는 바닥이야. 10위권 안에 들락말락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예를 들어
떨어졌어. 근데 이 회사가 못하는 회사냐? 아니야. 나중에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면 얘네가 정말 좋아서 다시 1등 근처로 가게 되면 그 폭이 2, 3, 4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 1년만 갖고 있어도 진폭이 50% 100%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계 어떤 나라에서 1등 기업이 고점 대비 저점이 2배씩 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삼성전자 고점에서 저점 계속 보시면 반토막 2배, 반토막 2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오히려 뒤집어서 잘 사람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아니 그냥 대형주에서 2배 날 수 있어. 2년 안에.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보죠. 왜냐면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만 보니까. 근데 사실 기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놈은 이미 주사위를 던진 거고 시장의 평가를 기다리는 거고 내가 이제 선택할 기업들은 버려진 기업 중에 진짜 알짜. 그러니까 중고품 경매를 나갔는데 막 다 떠리를 다 치면서 막 1,000원, 1,000원 했는데 딱 보니까 저 100만 원짜리가 1,000원 파네? 조용히 막 이러면서 저 이거 1,000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몇 천 원을 더 주고 들어가서 확 집어 도망와야지. 그런 주식이 한국에 꽤 많아요. 그게 이제 한국 시장의 매력입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전기전자 말고도 또 혹시 그런 지금 섹터들이 또 있을까요? 한국은 저는 우리 이제 유튜브 승한 걸 보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정도까지 유튜브가 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틱톡이 승이긴 했지만 이 영역은 한국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중국 같은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조업은 안 된다고 봐요. 제조업 분석을 해보면은 걔는 무조건 과잉이야. 설비 증설하면 무조건 과잉 설비. 왜냐면 그 뒷단에 소비 시장이 15억짜리 인구가 있으니까 뭘 하나 했으면 무조건 해. 전기차 회사들을 처음 만드는 수백 개가 만들어져요. 뭐 예를 들어 LCD 업체가 만들어지면 또 그것도 수십 개가 만들어져요. 이러니까 이 중에서 나중에는 도태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일단 설비 증설 규모가 한번 시작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쓸 수 있는 정도의 캐파가 마련된단 말이에요. 중국 제조업 기업들. 네, 제조업이 뭔가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싸워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중국 애들이 관료의 국가 아닙니까? 시진핑도 관료 출신이잖아요. 관료의 국가가 관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관료가 관리하에 감독하에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고 먹고는 좀 자유로워야죠. 요즘 SNL에서 1990년대 압구정 오렌지족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이런 옷을 입는 겁니까?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애들 너무 자유롭거든. 그들이 지금 아저씨가 된 게 BTS의 방시혁 의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놀던 그분이 놀았는지는 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 놀았던 친구들이 지금 연예계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됐거든요. 한국 연예계 잘 나가잖아.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놀았던 건 자유롭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오렌지족 1990년대 막 내외에서 대학생활 하던 애들이 되게 좀 자유로웠어. 남의 신경도 안 쓰고. X세대라고 적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쉽게 못 따라와요. 중국에서. 이런 업종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올해 이제 한번 하이라이트를 쳤죠. 음악 쪽에서.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업종, 놀먹 쪽은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독특한 의료 시스템에 의한 제약바이오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크다고 보고 우리 때부터 그랬는데 요즘도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이 의대에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의학 계통에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어찌되었거나 엘리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사적 이익을 일부 보장해주고 공적 시스템이 분거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이렇게 쉽게 의료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임상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하는 게 답답하면 여기서 사업을 해서 한번 큰돈 벌고자 하는 기업가정이 생기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업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단 하나 빅파마들이 너무 커서 빅파마들하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도 저는 계속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도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 섹터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거래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뉴스 신문 기사 같은 걸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 궁금증 같은 것들 혹시 있으신지가 궁금한데. 저는 과거에 탐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요즘 조금 덜 다니는데 옛날엔 탐방을 좀 많이 다녔고 탐방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회사를 어떻게 알아? 직접 가서 봐야지. 근데 이제 사실은 또 탐방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한국은 탐방을 가면 조금 더 많이 알려주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으로 보면 공시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 부분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탐방을 가나 안 가나 얻을 수 있는 게 똑같은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옛날에 그런 게 있죠. 탐방 가서 그 기업 공장 같은 데 가면 주변 식당 같은 데도 들어가요. 그래 가서 이분들 돈 잘 쓰냐 분위기 북적북적하냐 뭐 이런 거. 사실 제조업체들은 영업이 잘 되면 보너스도 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돈 잘 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울산 현대차 주변에 큰 도시가 있고 삼성 평택 주변이 점점 부유해지고 맞습니다. 이게 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쪽은 지역도 부흥해지거든요. 뭐 그런 건 이제 현장에서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조금 쉽지 않잖아요. 전화까지는 걸어볼 수 있죠. 탐방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고 그런 정도로 자기를 태우면서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확률은 높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면 글을 조금 더 많이 보신다면 오히려 진도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뭐 기업 탐방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 인터뷰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직접 한번 알아와보고 이제 대중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확인해보고 싶은 점들 지금은 있으실까요? 지금 되게 궁금한 거는 의류 ODM 업체들 몇몇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류 업체들이 정말로 그것들을 지금 잘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하죠. 이 회사들의 앞으로 계속 미래가 잘 될 거냐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의 오더컷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장외에서 신규 진입을 노리는 바이오 회사 같은 데는 직접 가서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고 싶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재무제표가 몇 년간 쭉 나온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추정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 기업들은 반드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한번 저희 팀원들이랑 함께 준비를 해가지고 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야 되는데 같은 거. 허락받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제가 약한 부분은 제가 정말 관심 많지만 엔터에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뜰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떤 신입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지금 사실 당장 되게 궁금한 회사 하나 있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는 무빙이라는 무빙 모르는구나. 지금 이 드라마 보이시잖아요. 여기 모르네. 죄송합니다. 이거 망했네. 이거 망했어. 이거 모르네. 공부해서 아니 이제 오징어 게임 알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무빙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회원은 아니라서 요약본만 봤거든요. 제 느낌은 저는 오징어 게임보다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제일 궁금한 거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통할 것인가? 오징어 게임은 국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영화가. 근데 얘는 나중에 보면 국적이 나오더라고. 월드컵 게임 이런 국적이 나와. 아 이건 통할까? 근데 이제 가족이라는 만국 공통어가 나와서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거 서양에서 이게 통하는 감성일까? 이런 게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으면 내가 집행해야 될 투자가 있거든요. 집행해야 될 투자가 있는데 긴가민가한 거지. 긴가민가. 게다가 또 디즈니 플러스가 영업을 못하네 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빙을 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이거 초대박이었는데 디즈니 플러스 나와서 이거 별로다. 흥행을 그만큼 못했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의 감성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해외 친구들은 반응이 어떤지.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 칭찬 일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중요한 건 저거지. 다음 편까지 제작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될 것 같아가 핵심이에요. 투자자한테는. 그러면 투자할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나는 너무 재밌어. 나는 너무 재밌는데 너도 재밌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재밌으니까 투자를 하면 이건 잘못하면 자기 편향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까지 결행을 하려면 객관화된 사실이어야 되고 그건 뭐 간단하지. 흥행 수준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라는 캡이 씌워져 있단 말이지. 사실 디즈니 플러스하고 캡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캡이 씌워져 있어서 예를 들자면 얘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의 아시아 가입자가 늘거나 미국에서도 이게 엄청 디즈니 플러스의 시청률을 높여주는 요소가 된다거나 이게 되면 관련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시즌2까지 나오면 시즌2가 안 나오면 끝이야. 이미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이것 때문에 고양이 돼서 야 이거 시즌2 그냥 당연히 돈 엄청 넣어서 만들어야 되고 이걸로 막 세일해가지고 우리 디즈니 플러스 확장을 위해 사용해야 돼. 이러면 해당 기업들은 주가 빵 하고 뛸 수 있어요. 엄청난 모멘텀이죠.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다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세대별로의 특성 값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이게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파악하면 여러분들한테 돈 벌 기회가 생길 거예요. 정확한 거야. 시즌2의 규모가 1차보다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것 때문에 고양됐다. 이런 컨센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해당 관련 기업들은 투자할 만하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네, 저랑 저희 팀원들이랑 열심히 한번 뛰면서 한번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또 한번 방문해서 또 한번 결과 보고 드리러 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좋죠. 만드는 과정도 영상으로 담으실 수 있을걸요? 야, 무빙 이거 재밌어? 이러면서
다른 애들 반응은 어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그냥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 아니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만 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동강 채널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동강 채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의 바른 길을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중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로 인해서 정보가 홍수가 나면서 정보의 질이 혼탁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많고, 또 실제로는 들어도 도움이 전혀 안 되거나 오히려 투자에 해를 끼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 조회수가 뻥뻥 터지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 편향적 태도를 가지고 유튜브의 투자 컨텐츠라든가 경제 컨텐츠를 보시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보시게 되거든요. 또 알고리즘 때문에 더 정치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셔도 돼요. 근데 경제나 이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내 투자가 망해요. 계속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투자의 객관성이 확보되는지 여부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김밥 좋아한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김밥 아니야. 김밥은 너무 다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 말고 그러면은 개불. 내가 개불 좋아한다고 세상 사람 다 개불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개불만 먹으면 막 가슴이 꿈틀거리고 미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나 좋은 대로 하시면 안 돼, 투자는.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좋은 거지. 나만 좋으면 그냥 내 세계지. 통용이 안 되면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항상 이 채널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실 때는 재미난 것도 보셔야 되지만 경제나 이런 쪽은 입에 덜 달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보셔야 되는데, 우리 동강 채널이 그런 것들을 잘 담당해 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네. 안녕. 아 맞다. 맞다. 깜빡. 혹시 사인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받았습니다.